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또 양도세를 낸다 할지라도 특례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례장특공제를 받으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양도세를 1세대 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잘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금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이 조금 더 또 어려워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원칙인데요. 보유기간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에요. 취득일부터. 예,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이고요. 양도세법에서 취득일, 양도일을 따질 때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일단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예. 이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취득일이라면 취득의 잔금을 치른 날 또는 등기접수일, 양도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금년에. 다 바뀐 게 아니고 주택을 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주택, 최종 1주택을 처분할 때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주택이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했는데 요때는 A주택을 요때 가서 A주택을 처분하고요. 그러면 요걸 처분하게 되면 이때는 B주택만 남는 거죠. 예. B주택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B주택을, 요 상태에서는 B주택 한 채만 있는 거니까 요 주택을 이때 언제 팔던 요 취득일부터 요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만 넘어가면 비과세였었는데요. 요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 최종 1주택이 된 상태, 요 B주택 한 채만 남은 거죠. 요 최종 1주택. 예. 1주택인 상태. 요때로부터 2년이 지나가야, 2년이 지나야,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B주택을 팔려면 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요 이후에 요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장에서 제가 취득일부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요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1주택이 된 상태일부터 요렇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모두가 다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일시적 2주택은 주택이 내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 주택을 요 이후에 처분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처분하는 순간에는 요 새로운 주택은 내가 요 주택을 처분했으니까 요때부터 2년을 지나야만 요때부터 보유기간으로 본다면 요때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2주택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2주택 이상인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2주택 이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채를 팔고 그리고 최종 1주택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는 2주택 이상자로 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내가 2014년 5월에 내가 A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B주택을 또 샀어요. 그러고 나서 B주택을 팔아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건 2주택자에 해당되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를 했다면, 자, 요 상태가, 이때가 1주택 상태죠. 1주택 상태죠. 그러고 나서 A주택을 처분하는 거예요. A주택을 이렇게 처분하는 건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주택이 된 상태에서는 이 A주택은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보유기간이 2년 넘은 걸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주택을, 이 B주택을 판 2021년 4월부터 2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이걸 팔아버리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이걸 팔게 되면 그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 안 한다고 했죠.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2주택으로 보질 않는 거죠, 세법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우선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 신주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3년. 조정지역내 주택 같으면 1년 이내에 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년 이내에 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요 종전주택 처분할 때 이 처분하는 요 시점에 신주택도 있고 종전주택도 있으니까 요건 2주택 상태이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7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겠죠. 19년 2월 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시적 2주택을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 상태에서 A주택을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19년 2월에서 보면 2년이 좀 넘었어요. 21년 4월. 2년이 넘어 3년 이내에 팔면, 요건 비조정지역이라고 본다면 3년 이내에 팔면 A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 A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거죠.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B주택을 팔 때는 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2년이 경과하면 요거는 비과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또 두 번째, 근데 원래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일시적 2주택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복잡하지만 표를 보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2014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B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과세되죠. 과세되면 요 상태에서 1주택이 된 상태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2년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되죠. 2년이 넘어서 팔아야 되는, 요 날로부터 2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자,
A주택 입장에서는 요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3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저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때는 B주택을 양도한 날, 요 날에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죠. 1주택이 되고 C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하고 그 다음에 A주택을 처분한다면 요거는 일시적 2주택, 당초부터 일시적 2주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B주택 양도, 요 주택 양도 후 2년 이내라면 요 A주택은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부터 2주택이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채를 팔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됐다면 요 당초 주택을 판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요 주택이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2주택자였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A주택은 B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팔아야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 이렇게 있는데 거주기간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보유기간 중. 보유기간 중에 거주 2년입니다. 물론 거주기간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이 비과세 받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조정정례 주택인 경우에만 거주기간 2년을 필요하고요. 다만 이거와 관계없이 장특공제에서 특례장특공제를 받으려면 그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라고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규나 판례를 보면 거주기간의 원칙적으로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 그러니까 실제 거주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전입일부터 전출이라는 것들은 원래는 실제로 전입해서 전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에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기간이 다르다면 주민등록표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그게 도대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으로 본다라는 것이 구체청의 얘기입니다. 요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중간에 공사기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공사기간 동안은 우리가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고 멸실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갖고 있다가 이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나면 이때부터 이때부터 입주권으로 봅니다. 세법은 입주권으로 보는데 여기 이제 멸실이 되죠. 멸실이 돼도 어쨌든 이때를 우리는 입주권으로 봅니다. 완공되기까지는 입주권으로 보는데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을 주택의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요 입주권 상태가 아니라 요 멸실하기 전까지 입주권 상태이면서 멸실하기 전까지 요 기간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또는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세대인데 증여를 받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 이혼한 이후에 이걸 처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혼한 이후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그 증여받기 전에 그 증여한 사람의 취득일부터 또 거주기간부터 다 통산한다. 거주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주권인 경우에 주택을 취득해가지고요. 관리처분 계획이 났습니다. 그리고 멸실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공이 돼서 사용 승인이 나고 양도일이 됐는데 내가 처음부터 주택을 갖고 있다가 재건축해서 양도를 했다면 보유기간은 이 공사기간, 이게 공사기간이죠. 보유기간은 공사기간도 다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이걸 포함해서 보유기간으로 봐요. 거주기간은 요 멸실에서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거주기간에 포함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에는 전체 보유기간을 정하고 거주기간은 공사기간은 뺀다. 그러나 내가 입주권을 중간에 취득을 했어요. 입주권 상태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부터 따집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입주권을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 멸실한 다음에 내가 팔았어요. 완공되기 전에. 완공 전에 팔게 되면 이렇게 이게 완공된 후에 파는 게 아니라 완공되기 전에 팔았어요. 완공되기 전에. 그러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요 멸실까지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본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 또는 이혼하는 경우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좀 헷갈려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이 같은 세대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 상속했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이 같이 살다가 상속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그러나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던 집을 별도 세대인 출가한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집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상속과. 이렇게 같은 세대원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다른 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따집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이혼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산 분할로 나누느냐 아니면 위자료를 받느냐 하는 건데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같이 보유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따지는 거고요. 위자료는 대가를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을 넘겨받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 넘겨받는 날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